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오후 2시에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포커스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2017년 재테크 기상도에 따르면요. 새해 2017년은 달러의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재테크 상품도 잘 활용을 해야 똑똑한 재테크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재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투자 계획도 저희 부동산 포커스 함께 시청하시면서 좋은 알찬 정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화 상담과 매물 추천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번호 확인이 되실 건데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창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스타 에셋의 황현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포커스 월요일 고민 상담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한 고민 상담 시간 부동산 포커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실시간으로 지금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샵 8289번으로 간략하게 또 문자 메시지 적으셔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부동산 포커스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황현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황현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되겠고요. 랜드스타에서의 강의장,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로 내려가시면 가깝겠습니다. 방문해 주시고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전화, 상담, 문자 시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과천 3단지 네. 레미안 슈로 아파트 26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매도하고 이수 힐스테이트 24평이나 목동에 그 12단지 27평을 매수하고 싶은데 네. 어느 쪽이 거주랑 투자 쪽으로 향후 전망이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수 쪽에 보셨던 아파트나 혹은 목동 12단지로 갈아타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자, 문의 주셨던 부분 저희 황현 대표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과천 거를 파시고 지금 이수나 목동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예. 예. 저기 남편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요. 딸이 이수 스테이트에 거기서 살고 목동에는 또 친구가 살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그냥 뭐 자녀들이랑 좀 같이 살고 싶고 또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좀 옮기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네요. 그죠? 네네. 이제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이고 해서. 예. 과천도 네. 살기는 좋죠? 아이, 그럼요. 근데 제가 음. 여기를 14년에 매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기 나이가 있으니까 예. 또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뭐 연고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향후의 가치에 대해서만 좀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향후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이수 힐스테이트는 안 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수 힐스테이트가 입지가 안 좋거나 뭐 미래 가치가 없다 얘기 아니고요. 지금 네. 갖고 계신 레미안 수유로를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거 하나.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수를 가는 것보다는 과천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과천이랑 이제 목동을 비교해야지 됐잖아요. 목동은 네. 지금 들어가시는 타임이 조금 늦으셨어요. 왜냐하면 목동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천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재건축이 아니라 우리 보유하고 계신 3단지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3단지보다 말씀하신 12단지, 11단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보세요? 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동을 갖고 가져가실 생각이시면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기다리는 기간은 적어도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목동이나 이수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3단지를 갖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목동으로 굳이 가신다고 하면 에미안 슈를 3단지를 매도보다는 전세를 놓고 가시다가 나중에 한 비가 써야 되는 기간이 일가실적 1가구 2주택이가 3년이니까 3년 안에 레미안 슈를 3단지를 매도하시는 것도 맞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이수랑 이제 과천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과천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과천은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해요. 중강남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이수를 우리가 중강남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내가 산다고 하면 이수라든가 사당동 쪽이 과천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지가 상승이 더 많이 될 것이니까 만약에 뭐 단독 다가구를 사실 거면 이수나 사당으로 가는 게 맞지만 아파트는 어쨌거나 이수라는 친구가 과천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과천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수가 안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는 놈을 사놓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레미안수리 3단지 20평대가 지금 24평 정도 되는 게 매매가가 6억 중반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8천. 지금 한 6억 중반 정도 갈 텐데 지금 과천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어디예요? 지금 이제 향후에 뭐 6단지랑 여기 4단지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안전진단이 됐고 뭐 2단지 이 뒤쪽에 있는 2단지랑 7-1단지가 관리 처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죠? 네. 얘네들이 이제 향후에 지금 이주 세대가 한 4,200세대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 단지에 있는 좀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있는 레미안 같은 경우는 벌써 30평대가 우리 아파트보다 한 2억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지역 쪽, 저렴한 가격이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더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천이라는 지역이 이미지라든가 그러니까 과천은 투자자 플러스 실거주자들이 유입하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어. 그런데 과천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가격 비교를 어디다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반포라든가 잠원동이라든가 서초나 강남권에 비교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향후에 34평 기준으로 서초동이 뭐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간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적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2억 이상은 무조건 갈 거란 말이죠.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평대가 제가 봤을 때 9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예상되고 우리 아파트는 지금 9억에 비해서 가격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예. 말씀 좀 죄송한데요. 저희 아파트가 9년이 돼가요. 예, 알아요. 건축이요. 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제 자기 얘기를 아파트 끝까지 가면은 들으셔야지 이게 또 돼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지 된다고. 네네.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10년 차고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 한 13년에서 14년 차 되는 아파트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네.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목동 12단지를 갔는데 그 아파트 이제 30년 차가 넘었죠, 벌써. 네. 30년 차가 아니 30년 차가 넘었는데 재건축이 안 되면 그냥 35년 차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요연하지가 않죠? 네. 왜? 대지 지분이 너무 적잖아. 근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벌써 올라버렸죠? 재건축이 안 되면 가격이 빠지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재건축으로 인한 새 아파트가 입주한 지역을 보면
자,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덕동 같은 동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24평 새 아파트가 지금 한 6억에서 7억 5천까지 가요, 여기가. 근데 공덕동에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24평 아파트 시세들이 얼마였냐면 4억에서 4억 5천 했어요. 그런데 공덕동 마포 쪽에 아현이나 북아현, 특히 아현 뉴타운 쪽에 아현 자이라든가 뭐 염리동이라든가 아현동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이 친구가 분양가 5억짜리가 6억에서 7억 5천까지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지은 지 20년 차 된 아파트가 1억 5천 이상씩 다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주변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는 어쨌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 쪽에 있는 인근 단지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네네. 강남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많죠? 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당동 주변이라든가 상도동 같은 데가 강남보다 암만 해도 신길동보다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그 동네가 신길동보다 비쌌잖아요, 지금도. 네. 왜 이유는 뭐냐,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파트가 10년이나 12년 차 되지만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와의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자, 강남 도곡 렉슬이 10년 차예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고가 분양을 하니까 이 친구도 이유 없이 그냥 올라버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과천 지역의 새 아파트 시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강남 수준에 맞먹거나 강남보다 약간 빠지는 정도 시세. 그럼 24평 기준으로 9억 정도 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적어도 1억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지금 고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처분이라든가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주 수요만 한 4, 5천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4, 5천 세대자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저렴한 지역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밀어붙여서 매매 가격 상승 동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몇 년도에 적어도 저는 한 3년 이상은 더 보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3년 이상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실시간 전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혹은 재테크에 관해서 고민 있으실 거나 또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분들이시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열려 있고요. 샵 8289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아산 테크노밸리에 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군 이제 렌탈 하려고 분양을 네. 받았는데, 10월 달에 요번 5차거든요. 이번 네네. 올해 10월 달에 입주인데, 네. 미군 렌탈 같은 게 가능한 건지, 전세 같은 것도 잘 나갈 수 있을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산의 테크노밸리 5차 네네. 말씀하셨던 부분, 자 고민되시는 부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산 괜찮죠? 일단 산업단지가 있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평택항과도 가깝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바로 위쪽에 이제 평택이 있고 뭐 팽산업 쪽에 미군 부대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네. 여기가 이제 8,000세대 단일 세대 브랜드잖아요, 여기가.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세대에 대한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개념으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입지적 장점이라든가 향후 가치는 있고요. 뭐 분양 가격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프리미엄이 지금 좀 붙었죠. 네, 한 500 정도 붙은 500 걸로 알고 정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가 좋은 게 뭐 CNN에서 선정한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가 이제 그 자족 도시는 많은데 세계 7대 부자 도시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CNN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미군 부대 렌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면 네. 지금 프리미엄 500 붙었을 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매도를 해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네. 자, 어쨌거나 부동산에서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아무리 막강한
호재와 재료가 있어도요. 네. 수급에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물량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최근에 우리 AI 때문에 계란값 2배로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치는 모든 세상의 재화는 수급에 네. 의해서 가격이 움직여요. 어떠한 재료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아산 테크노밸리가 총 단일 브랜드로 8,000세대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입주가 1,000세대 됐어요. 네. 그럼 앞으로 나올 물량만 7,000세대네. 그죠? 네. 7,000세대 정도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이 평택 쪽에 보면 택지지구가 너무 많죠. 그죠? 네네. 소사발, 용인, 고덕신도시부터 신촌, 뭐 동삭 하여튼 택지구주가 많다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 이 평택 같은 경우가 작년 뭐 상반기까지 그리고 재작년부터 상당히 높은 경쟁률에 대한 붐이 일면서 얘가 가격이 많이 생겼어요. 뭐 KTX부터 뭐 고덕신도시 뭐 삼성 뭐 몇 조의 투자 뭐 수십 조를 삼성에서 투자하면서 이 지역에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미군 부대가 수만 명이 내려오면서 향후 렌트 수요도 있다 등등 해서 호재라는 호재는 다 갖다 붙여 놓으니까 얘가 뭐예요? 그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평택과 바로 옆에 어디가 있냐면 이게 안성이 있죠. 네네. 안성이요. 평택과 안성이 두 군데 합하면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의 한 38%가 모여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놨죠. 왜? 미분양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온 물량까지 합하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아무리 많이 내려오면 뭐예요?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이 안에서 뭐 집이 너무 많고 싼데?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도 지금 7,000세대 정도 공급 물량이 더 남은 거예요. 평택 안성만 올해 한 2만 세대 넘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에 의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네. 특히 평택의 메인은 고덕신도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만약에 고덕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 평택에 있는 모든 화폐 그러니까 재화는 고덕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택지지구들은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안성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죠? 네. 안성은 어쨌거나 이 자체 수요만으로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변 수요가 모아져야지 되는데 주변에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미군 부대 렌트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지 않으면 나중에 황금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가격이 만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분양가 이하로.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제자리는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신 게 투자 목적이잖아요. 아니, 장기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려고 그렇죠.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자,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봤자 제자리인데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렌트 수요는 뭐 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평택 자체에 이미 렌트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니 렌트 물량이 아, 그래요? 예.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아파트는 없죠. 이 주변에는 다 아파트가 없죠. 논밭이니까. 근데 평택과 안성에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평택 자체에. 아, 말씀드렸잖아요. 평택과 안성에 네. 두 군데 물량이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의 38%예요. 아, 거의 40% 육박하는 거죠. 네.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100개면 네. 그중에 40개가 평택에 거의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요가 있겠냐라는 근데 거죠.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신 안성도 사실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건 아닌데요. 안산이요, 안산. 예? 아산. 그러니까 아산도 미군 부대 이 미군 부대가 아산 위쪽에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소사발이나 용인이나 택지지구가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나중에 그 임대 못 맞춰서 내국인 임대 넣어야지 되고요. 네. 내국인이 임대 넣었을 때는 지금의 얘기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임대가가 형성이 될 거고 수익률이 네. 떨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한 2, 3년 동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점 잘 참고하시고 다시 네. 한번 시장 조사 해보시고 매도를 좀 네.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매도 의견을 주셨었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포커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8289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서대문구 네, 국가자동에 네, 30년 된 한양 아파트 네.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우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대문구 네, 국가자동에 네, 연희 한양 아파트고요. 네, 네, 평수는 34평이고요. 네, 근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30년 됐고요. 네, 재건축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너무나 그 튼튼하게 지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승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건축 얘기는 간혹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거주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 시기나 아니면 좀 더 보유해야 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희 한양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자,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제 연희 한양 아파트가 가재울 뉴타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여기가 87년에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지금 이제 재건축 이제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재건축 이제 올해부터 시작 가능하고 그냥 네. 과연 이제 입지는 너무 좋죠. 입지는 보면 이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단지 지하철 3개 노선이 환승하는 역세권 앞에 있고 상암동 DMC 업무타운 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 가재울 뉴타운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자, 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이 아무리 훌륭한 지역이라도 요 매물이 한 30년, 40년 된 단독주택이라면 얘기가 틀려요. 그냥 단독주택이면 내가 부시고 새롭게 뭐 상가를 지어도 되고 다세대를 지어도 되고 오피스텔 지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파트라는 놈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내가 재건축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지, 동의가. 근데 그 동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익률이 안 나면 우리 사모님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렇죠? 자, 지금 일단 주변 시세를 보면 가재울의 지금 24평 시세가 제가 알기로 5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4평 시세가 지금 여기가 한 6억에서 6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연식이 한참 오래된 상암동 같은 경우는 24평 시세가 5억대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4평 시세는 6억대 후반에서부터 7억까지 형성되어 있는 아니다. 7억에서 한 7억대 초반 초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겠네요. 7억 중반까지 34평.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연식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상암동이 가재울 가격을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는 지금. 왜냐하면 주변에 뭐 대단히 업무단지가 있다 보니까 뭐 방송국이라든가 미디어 센터. 자, 근데 이제 우리 한양 아파트 우리 걸 한번 보죠. 우리는 이제 재건축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네네. 재건축해야지 되는데 지금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4억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뭐 4억 정도 돼요. 근데 대지 지분이 15층짜리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13평 정도 되겠네, 그죠? 네. 13평, 14평 요 정도 사이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분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의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음마 아파트가 3종 주거 지역이고요. 네. 자, 30평대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16평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2003년도에 조합 추진위가 만들어져 있고 조합 추진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1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조합 설립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유는 뭐겠어요?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안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점에 4억인데 향후에 분담금이 제가 봤을 때 2억에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향후 재건축 이후 시세를 7억으로 봤을 때 7억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 재건축을 해도 본전이죠. 그럼 재건축 이후에 나는 새 아파트를 가졌다라는 기분 좋음?
그 정도밖에 없고 사실은 현금적인 수익은 별로 없죠.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고점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종상이라든가 친구 완화를 받아서 높게 올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기부 채납 문제가 또 불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지 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재건축이 쉽지는 않아요. 가격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예. 거주를 하신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당분간 거주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시점에 아파트를 갈아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들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차라리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 수색증산 리타운 쪽에 있는 재개발 지분 같은 경우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수색증산 뉴타운 쪽에 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랜드스타일 세대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포커스 실시간으로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신 내용 시청자분들 어떤 고민 있으신지 또 한 분 한 분 안내를 해드릴게요. 끝자리 07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역 인근의 이편한 세상 광주 1단지 25병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분양권이라고 하시니까 투자 목적이 강하시겠죠. 그럼 매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광주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프리미엄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2천 정도로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주역이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분당과나 판교와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만 택지주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가구 교육을 주도하는 단지들을 보면 뭐 반포의 레미안이라든가 반포 자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대치동권에 있는 여러 단지들의 특징, 그리고 이제 뭐 잠실 송파권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엘스라든가 리첸스,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2,000세대에서 4,000, 5,000세대 대단지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택지지구에 접목시키면 마찬가지로 택지지구도 4만 세대 이상 되는 택지지구들과 4만 세대, 5만 세대 정도 나오는 택지지구나 1만 세대, 2만 세대밖에 안 되는 택지지구는 가격적인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광주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가 너무 작고 주변에 인프라,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시킬 만한 특별한 산업단지들이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건 광주 자체가 지금 인구 대비 물량이 너무 많다. 주택 공급량을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상승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고요. 끝자리 4375번님 보겠습니다. 성수동 일가 동아아파트 32평을 재건축을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는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최고가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를 계속해서 연일 돌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미 넘어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가격 한계선이 오지 않았나. 물론 재건축 아파트이긴 하고 재건축의 호재는 있고, 물론 이 성수동이랑 갖고 있는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지만 이 동아 아파트 역시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연희한양 아파트처럼 대지 지분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재건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바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사실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투자를 보고 재건축을 투자하는 거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6631번님입니다. 마장동 삼성레미안 아파트 25평에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거주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이제 마장동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상당히 좀 많이 저평가되었던 지역이고, 마장동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많이 좀 그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신당동이라든가 그 동대문,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왕십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마장동이라는 지역도 같이 좀 많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5천에서 6천 정도, 아니 2015년 대비 5, 6천 정도 작년에 상승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장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경제기반형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왕십리역 지역 자체가 약 3만 3천 명 정도에 되는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왕십리 부도심권은 거의 도심 정도로 좀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마장동도 그게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발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따라서 좀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5400번님. 황학동의 롯데캐슬 베네치아 33평을 매수 고려 중인데요. 향후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고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아직 저렴하다. 청계천변에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고 주변이 상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학동 롯데캐슬이 제가 알기로 한 1900세대에서 2000세대 사이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 지역에서 6억대 중반 정도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제가 알기로 5억대 초중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주변에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사실상 왕십 뉴타운을 제외하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이 황학동이라든가 동대문 주변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임대 수익률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 가격 상승도 기대되는 지역이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1923번님. 김포 한강 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40평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는 매도하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김포 한강시 우미린 아파트가 이제 구례동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구례 역세권 향후에 이제 김포 지하철이 들어오는 구례 역세권 주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업이라든가 업무 시설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김포죠. 김포와 검단 지역에 향후에 물량이 둘 다 합한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도 공급 과잉 상태가 좀 토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40평대에 대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대형평에 대한 황금성은 향후에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면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거주 목적이라고 하셔도 매도 이후에 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고촌 지역 쪽으로 좀 30평대로 갈아타시는 방향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8289번 문자 주신 내용 저희가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받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1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시청자분 전화 연결 더 될까요? 네, 빨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남양주 태계원인데요. 네. 거기에 28평 쌍용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사드 때문에 네.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옮겨간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하고 매도하게 되면 어느 시점인지 네. 그런 것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하는 데 도와드릴게요.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태계원 쌍용 스윗닷컴에 있고 쌍용 예가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죠? 예가가 아니고 스윗닷컴.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태계원이라는 지역이 한 이슈 지역이에요. 갑자기 그죠? 네. 이 땅값,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이제 그 미군 부대가, 그러니까 부대가 있는 수송부 네. 부지가 있는 그 예가 쪽이 좀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최근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롯데에 이제 그 토지를 내주고 롯데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네.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태계원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지금 태계원은 그동안 부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보면 뭐 별내 신도시가 있고 갈매지구가 있고 다산 신도시가 있고 향후에 이제 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아래쪽에 한강 미사지구, 하남 미사지구가 있죠. 뭐 서울 노원구 쪽인가 중량구 쪽에 이제 붙어 있고 이제 말씀하신 태계원 지역이 이 지역인데 입지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부대가 있는 우리 지역 빼놓고는 다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어요.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도 사실 부대만 아니면 벌써 택지지구로 개발됐을 자리인데 지금 부대 문제 때문에 한동안 좀 진통을 겪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제가 알기로 수송부 부지가 이제 롯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우리 아파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 생각에는 향후에 미래 가치가 아직까지 입지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제가 요 아파트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시다 그랬죠? 몇 평이냐고요? 예, 예. 예, 28평이요. 28평 시세 얼마예요? 2억 7, 8천으로 좀 2억 알고 7천에서 2억 8천이죠. 자, 네. 이 친구가 예. 거의 8년 전 시세예요, 지금. 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문제 무슨 얘기냐면 별내라든가 다산 주변은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3억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에 대한 호재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미래 가치가 좀 장기화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롯데에서 이 미군부대가 아니죠. 이 수송부 부지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 어쨌거나 종상향이라는 걸 해야지 되고 그러면 향후에 기부 채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는 상당히 많이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롯데가 매입을 했고 이제 이 지역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보유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포커스 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황현 대표님이 준비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 있는데요.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랜드스타일셋 삼성동에 있는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2017년 이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이제 2017년이 밝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 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전국이 불안해서 좀 관망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매수나 매도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매물 안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어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매물 추천 매물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역세권, 포항 역세권에 위치한 근린 상가가 되겠습니다. KTX역 인근에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은 79.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8.7제곱미터고요. 층수는 약 5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900만 원이 되겠고요. 임대가는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입니다. 대출액은 6,54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2,36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입니다. 포항 KTX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근린 상가가 되겠는데요. 먼저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상가에 대한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가는 거의 7, 8억이나 10억대 이상 갖고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2천만 원대 소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을 수 있는 상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는 포항 KTX역이죠. 이제 포항 KTX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린 위치에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성곡 도시개발구역. 여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택지지구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업무 플러스 상업 지역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뭐 호텔이라든가 업무다운지들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포항 역세권 주변에 이제 포항 플랫폼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묻고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와 업무 단지가 이제 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쪽에 포항 농수산물 노매시장이 있고 여기에 역시 현대화 사업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바로 이쪽에 3,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으면서 대도변에 인접하고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은 또 이제 그 주변 호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포항이라는 지역이 과거에 이제 포항 포항하면 철강산업단지, 포스코 철강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 철강산업단지가 있는 남구 쪽 위주의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포항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이 역주변 북구 쪽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포항 역세권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두호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두호 마리나항 개발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광 및 호텔, 주거,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 약 인구 50만 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평택보다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영일만 산업단지라든가 포스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유 수요를 두고 있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약 4만 개의 사업체와 20만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포항 지역이요. 환동해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본 서해안 지역과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 삼성에 이르는 마리나, 코아 유람선을 이 포항 두호 마리나항과 영일만 항만 사업 개발을 통해서 유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1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와 GDP 규모 1조 달러로 세계 3대 경제권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어쨌거나 길이 이제 뚫리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길이 뚫리고 하나는 이제 내륙길이 뚫리죠. 최근에 이제 1단계로 포항 영덕간 개발 사업이 있고 2단계로 이제 영덕에서 삼척간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포항 영덕간 개발 사업은 2017년에 올해 개통 예정이고 영덕에서 삼척은 2019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 환동해권 동해안 지역을 거의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관광 단지화 시킬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된 관광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구 유입에 대한 호재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로도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포항 역세권의 상가 매물 첫 번째로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서 매물 특징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의 특징은 지금 일단 삼거리 대로변에 있는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외관이라든가 내관 자체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쓰고 있는 노출도가 상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노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거리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주택만 보더라도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용 면적 외에 베란다 부분에 대한 서비스, 테라스에 대한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용 면적을 상당히 넓게 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테이블을 몇 개라도 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점이 계속해서 입점이 되고 있고요. 주변 신축 끌린 상가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물의 가격,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매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1억 900만 원 정도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6,540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 구매 금액은 2,360만 원입니다. 월세를 대출 금액을 제외한다고 하면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선 진짜 5, 6억 갖고도 상가 투자하기 힘든데요. 지금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내 상가를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내 상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항 역세권의 근린 상가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은 대규모 산업단지죠. 포항 자체가 산업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 형성으로 풍부한 유동인구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KTX 개통으로 수도권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따라서 KT 역세권 주변이 플랫폼 도시로 성장하고 관광단지화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집가 상승을 예견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KT 역세권이 있는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지금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걸로 인한 유동인구라든가 상가에 대한 희소성은 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동부선 전철 등으로 인한 교통 호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매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죠. 송파구 풍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 7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25.6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고요. 방 3개, 욕실과 또 거실, 베란다가 갖춰져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3층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7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상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은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지 여건 개발 허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말씀 이 풍납동이라는 지역 자체는요. 송파구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다. 자, 지하철로 보면요. 강동구청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하철 2정거장이면 잠실역, 또 3정거장이면 종합운동장역, 4정거장이면 삼성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잠실 메인 지역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또 하나는 바로 인근에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이 아산병원이
직원이 약 4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요. 제2롯데월드 업무단지가 이제 업무동이요.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약 2만 명 정도. 그리고 삼성 SDS 사옥이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약 1만 명 정도. 그리고 향후에 잠실역 일대,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개발됐을 경우에는 약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변에 아주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금 상일 주공 아파트와 둔촌 주공 아파트 약 5,900세대와 9,000세대, 한 14,900세대 정도가 이주 수요가 올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이주 수요들이 이 오른쪽에는 이제 강동구고 왼쪽은 송파구거든요. 강동구보다는 풍납동 쪽으로 들어갈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많고 이 이주 수요들이 대부분 3, 4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작은 투룸보다는 한 18평, 20평 정도 되는 3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수한 학군의 다양한 개발 호재가 또 기대가 됩니다. 송파구 풍납동의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물 특징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매물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주변에 개발 호재를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제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관광특구가 이제 송파구 잠실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약 500만 명 정도의 유동 인구가 예상되고요. 송파구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넘어갔네요. 송파구 하면 제일 이제 큰 게 여러 가지 호재도 있지만 학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영파여고와 잠실고등학교 배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포여고와 잠실고등학교는 송파구 안에서도 사실 스카이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 수요와 주변에 있는 업무단지로 인한 유동인구, 또 하나는 안전한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살펴보셨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매물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건물의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의 특징은 지금 신축 다세대고요. 준공이 이미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방 안에 화장실이 좀 있고요. 또 옥상 쪽에 이제 요즘 이제 임차인들, 만약에 세를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리하시라고 옥상에 이제 각 세대별로 창고를 또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또 아일랜드 스타일로 식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식사하실 때 상당히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좀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다세대들이 보통 11평에서 12평짜리 투룸인데 18평 정도 되는 3룸 구조에다가 방 3개, 화장실 2개, 외부 베란다까지 갖춰져 있고 옥상 창고가 있고요. 실사용 면적 60제곱미터로 상당히 넓다. 실제 평수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3룸 다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물의 가격과 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 가격은 2억 9,500만 원인데요. 주변의 시세가 지금 투룸 시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평에서 13평 정도 되는 투룸 시세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11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투룸 시세로 18평짜리 전용 면적 18평짜리 3룸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세 금액은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세를 끼얹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시세인데요. 지금 실투자가 2,50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학군 수요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 그리고 이주 수요까지 겸할 수 있는 매물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교류 복합단지, 제2롯데월드, 삼성 SDS, 현대 아산병원, 가락시장 현대와 문정동 법저타운 등등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군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풍납동이라는 지역이 풍납 토성 관리 권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축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포커스 황현 대표님과도 투자 매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번을 전화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누면서 인사할게요. 네, 부동산 포커스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